네, 안녕하세요. 17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네, 교수님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암이 자기는 왜 걸렸을까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께서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가족 중에 암 환자도 한 명도 없는데 왜 암에 걸린 걸까요? 이렇게 굉장히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암에 걸리는 원인이나 위험인자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푸념하시는 자체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암에 걸린 게 아닐까? 내가 이러이러하게 운동하거나 잘 먹지 못해서 암에 걸린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암 전문의로서 그동안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암의 어떤 위험인자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의 위험인자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네,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 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 이런 걸 이제 위험인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원인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다 예상하고 계시듯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요. 첫째는 이제 나이가 되겠습니다. 네, 김슬기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가장 중요한 암의 위험인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 몸에 있는 세포도 점점 노화가 되잖아요. 근데 노화가 되면서 세포 안에 있는 DNA가 어떤 분열하면서 에러가 발생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암 발생 위험이 올라간다.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이게 2021년도에 발표한 연령 분별 암 발생률입니다. 10만 명당 암 발생률을 보시면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우측으로 갈수록 발생률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가족력입니다. 암은 이제 유전병은 아닙니다만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을 경우에 나도 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죠. 이제 물론 직접적으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아서 암이 생기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브라카 유전자와 관련된 유방암이라든지요, 아니면 린치 증후군과 관련된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직접적인 유전자에 의해서 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력에 의한 암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다발적인 후천성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가족들은 어떤 생활 습관이 거의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 습관이 비슷하고 식습관이 비슷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후천적으로도 암에 대한 위험 인자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유방암이랑 대장암만 이제 유전의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유독 높은 암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외에 모든 암들도 가족력이 있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스웨덴에 이제 패밀리 캔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은 수의 1020만 명을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입니다. 저희 1932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을 계속 분석을 한 것이죠. 이걸 보니까 부모가 암일 경우에 자신도 암에 걸릴 확률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표면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통계적 데이터이고요. 왜 원인이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서 확실한 것은 가족 중에 암이 있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늘어나는 건 맞긴 맞다. 이렇게 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방암, 대장암 같은 경우는요, 암 발생에 관련된 유전자가 밝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브라카 유전자라든지 또는 린치 신드롬에 관여하는 바람 유전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유전자의 경우인 것이고, 유방암이나 대장암 이외에도 다양한 암들이 가족력이 있으면 그 후손이 비슷한 암에 걸릴 가능성이 다분히 좀 높게 됩니다. 이거는 그 어떤 유전자의 원인인지 현대의학에서는 아직까지는 밝히지 못했지만 그런 유전을 담당하는 어떤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 우리가 모른다라고 해서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 혹시 암 환자가 있다고 하면 건강검진을 조금 더 주의해서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브라카가 있으면 거의 걸리나요? 그렇죠. 브라카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으면 유방암 걸릴 확률이 80% 이상 또는 난소암이 걸릴 확률이 40%, 50%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걸린다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방적 절제술이라는 거를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난소도 애초에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 아기 낳았으면. 난소암은 특히 검진에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매번 뭐 CT나 초음파를 자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가족 중에 만약에 출산을 다 끝냈다라고 하면 난소를 예방적으로 절제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유방암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자가 검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겼을 때 빨리 알아차리고 치료에 들어가도 그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난소암은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가족에 있어서 난소암에 대한 특별한 경각심을 갖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 브라카가 유전자잖아요. 그 유전자만 없앨 수 있는 약은 없어요. 유전자 치료제. 그렇죠. 이제 그것이 결국은 앞으로 미래의학에 할 어떤 역할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가 세포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있는 거거든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모든 세포에 있는 브라카 돌연변이를 없앨 수 있는, 예를 들면 유전자 치료제, 뭐 유전자 가위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좀 있다면 굉장히 어릴 때 뭐 그런 주사를 맞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미래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암에 걸리는 것, 사실은 좀 랜덤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우연한 유전자 돌연변이, 그러니까 원인 모르게 후천적으로 유전자가 돌연변이 됨으로써 암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암의 원인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암은 교통사고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꼭 내 잘못도 아닌데 이제 갑작스럽게 닥쳐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뭘 잘못 먹고 잘못해서 암에 걸린 것이 아니고, 물론 발암 요인이라고 알려진 많은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한 가지로 이 암에 걸린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위로해 드리곤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이제 고기를 좋아해서 굉장히 고기를 많이 먹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유방암이 생긴 것이 아닌가, 또는 대장암이 생긴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주 작은 부분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잘못 한 가지로 인해서 또 암이 걸린다라고 또 100%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암의 원인이 한 가지고 굉장히 명확하다면 다 예방할 수 있겠죠. 그걸 안 하면 되니까. 근데 굉장히 다요인적이고 꼭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이렇게 하면 절대 암에 안 걸립니다, 또는 이렇게 하면 100% 암에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자칭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문가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에 대해 알면 알수록 굉장히 복잡하고 한 가지로 꼭 얘기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겸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암의 원인이 다요인적이고 암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보면 완벽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요. 생기더라도 빨리 발견해서 초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완치를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환자분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암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우연적인 부분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이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치료, 최선의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